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진정한 랩탑 KT 플립북입니다. 플립북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플립, 접히는 노트북입니다. 뭐 노트북 당연히 접히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왜 노트북이라고 안 하고 플립북이라고 했을까요? 제품 포장의 퀄리티는 어설픈 애플 흉내내기를 할 수 있고요. 전면의 사진도 애플 제품과 유사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옆면에는 KT 파트너즈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KT에서 독점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 전에 와디즈에서 펀딩을 통해서 소개가 됐던 제품인데요. 오히려 이번에 KT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펀딩된 가격보다 더 유사하거나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디즈 펀딩은 좋은 점도 있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물을 보면요, 단순합니다. 포장의 박스에도 안에 스폰지가 있어가지고 충격을 잘 막아줄 수 있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내용물인데 이미 저는 이제 개봉을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안에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이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플립북 본체가 있고요. 옆 박스 안에 기타 충전기와 각종 선들이 들어있습니다. 선은 총 3가지 선이 들어있고요. 이 플립북은 어떤 제품이냐 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이런 스마트폰, 삼성 안드로이드 폰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노트북처럼 스마트폰 성능을 그대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나름 포장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품 사이에 모니터와 키보드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싸구려 부지포가 들어있고요. 제품 만듦새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풀사이즈 키보드, 텐키리스 키보드가 달려있고요. 13.3인치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플립북이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각도로 플립이 됩니다. 심지어 360도 회전도 되고요. 힌지가 나름 짱짱해서 한 손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은데요. 두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도를 세우면 다양한 각도에서 180도로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노트북 각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선을 2개 꼽았는데요. 우측에 있는 타입C 포트에서는 충전을 담당하고요. 지금 충전기가 보시면 일반 노트북보다 사이즈가 적죠?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5V짜리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C 포트에는 짧은 선인데 패블릭 재질로 되어 있고요. 좀 탄탄하게 쓸 수 있도록 텐션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드로이드 폰을 연결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내용이 노트북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덱스 모드를 노트북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측에 있는 전원 꾹 누르시면 불빛이 들어오고요. 플립북이라는 마크가 뜨고 삼성 덱스 작동되고 있는 것 보실 수 있고요. 휴대폰 잠금 해제를 휴대폰에서도 하실 수 있고 이 덱스 화면 내에서도 터치가 되기 때문에 잠금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를 했고요. 거의 노트북과 유사한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덱스를 잠깐 써봤는데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핸드폰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의 좋은 성능을 활용해서 노트북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느리다거나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며칠 동안 써보니까 전혀 느린 거 느끼지 못하겠고 핸드폰의 성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키스 풀사이즈 키보드가 있고 키보드의 간격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키감도 나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키들은 다 들어있고 위에 펑션 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홈 키와 홈, 그다음에 여기 우측 마우스 역할을 하는 키도 있고요. 최상단에 ESC 키도 있어가지고 백스페이스처럼 백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사이즈 키보드 있는 게 일단 이 플립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우스 준비하지 않으셔도 터치패드로 마우스 활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은 이 터치패드의 위치가 살짝 우측으로 쏠려 있어서 일반적인 타이핑을 하는 순간 요 손 안쪽에 손바닥이 터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정렬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우측에 쏠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노트북들도 보니까 살짝 우측에 쏠려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우측에 쏠려 있는 게 꽤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타이핑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타이핑을 할 때 터치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 머리를 쓴 게 특수키 중에서 F1 키 위를 누르면 터치패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핑할 때는 이거 터치패드를 꺼고 타이핑을 하고 타이핑을 끝마치게 되면 터치패드를 다시 켜고 터치패드를 작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이 기기의 가장 큰 단점은 이 터치패드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수키들을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자체 기기에 지금 배터리 잔량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덱스 기능인데 덱스 이제 알림판을 확장시키면 여기 있는 요 98% 요거는 실제 스마트폰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안내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슬쩍 보면 이게 윈도우 노트북인지 덱스 모드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뭐 자세히 보면은 당연히 다 모든 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오피스라든가 윈도우들은 전혀 문제 없이 속도도 뭐 핸드폰 써보셔서 알겠지만 핸드폰 속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튜브도 웹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앱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우측이 앱 방식, 왼쪽이 앱 방식, 우측이 웹 방식 이런 화면이고요. 당연히 멀티 기능 다 되고요. 덱스 기능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화면이 작다라고 싶으면은 키우는 기능도 다 있기 때문에 일반 핸드폰을 노트북 쓰시는 것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의 성능은 덱스의 소프트웨어 성능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체 기능은 없거든요. 그냥 터치가 되는 모니터와 키보드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고 거기에 스피커가 달려있는 그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발열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할 수 있는데요. 발열은 이 핸드폰이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키보드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랩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른 랩탑보다 이걸 랩탑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 플립북이 오히려 다른 랩탑, CPU가 달려있는 일반적인 랩탑보다 훨씬 더 랩탑에 가까운 랩탑이 원하는 발열이 없는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진짜 가볍게 무릎에 놓고서는 인터넷을 하거나 혹은 워드 작업 같은 거 하거나 오피스 작업할 때 혹은 간단한 게임을 할 때 컴퓨터를 켤 필요 없이 컴퓨터를 켜고 부팅을 하고 뭐 그런 시간도 없고 발열도 없고 무릎에 올려놓고 가볍게 쓰기 너무 좋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덱스 기능은 어차피 꼭 이런 형태의 일체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니터에 연결하면은 요새 무선 키보드 많이 있으니까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에 놓고 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제품의 장점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를 따로 놓고 데스크에서 쓸 수 있지만 책상에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무릎에 놓고 사용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플립북은 무릎에 놓고 편하게 쓸 수 있다. 가장 큰 장점, 제가 이걸 구매해서 가장 크게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다만 그럴 때 단점은 뭐냐면 제공하는 이 케이블의 길이가 애매해요. 길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짧지도 않아가지고 짧아서 딱 붙여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어서 딴 데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이를 따로 좀 길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거는 사실 다른 케이블로 바꿀 수 있으니까 따로 필요하다면 좀 긴 케이블 사가지고 멀리 두고 그럼 전혀 발열을 느낄 수 없겠죠? 그렇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은 아예 모니터에 붙일 수 있도록 요새 보니까 그런 제품도 나오더라고요. 모니터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거치를 하게 되면 덱스 기능 중에 이 핸드폰을 화면을 마치 듀얼 모니터처럼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작은 화면에 듀얼 모니터처럼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기니까 그렇게도 한번 향후에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나머지 거기다 추가로 또 얘는 옆면에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옆면에 보시면 초점이 안 맞는데 HDMI 단자가 있어요. 미니 HDMI 단자인데 요 케이블도 제공해 주거든요. 요 미니 HDMI 단자와 기존 HDMI 다른 기기랑 연결하게 되시면 이 자체를 외장 모니터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C포트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런 덱스 모드가 아니어도 외장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고요. 물론 그 기능은 그냥 이런 외장 모니터 하나 사시면 똑같이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이 지금 정가는 299만 9천 원이거든요. 그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 외장 모니터와 무선 키보드를 생각해보면 키보드와 마우스 과연 그 가격이 맞을까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다른 USB 포트가 없어요. 전원 포트 C포트, 덱스 포트 C포트, 미니 HDMI 포트, 그리고 우측에 전원을 켜고 끄는 단자와 버튼과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포트만 있거든요. USB를 하나만 연결해 줬어도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하는 것도 좋고 다른 제품들을 많이 연결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로지 그런 연결이 필요했을 때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블루투스 연결 이런 식 연결만 해야 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키보드와 모니터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큰 단점 첫 번째는 트랙패드 위치 때문에 트랙패드가 터치가 된다. 그래서 트랙패드를 끄고 쓰시는 게 키보드를 많이 쓰실 때는 껐다 켰다 해야 된다는 단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USB 확장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지 않다. 이어와 유사한 바나나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같은 계열인 것 같은데 포장도 비슷하고 그건 색깔만 흰색이던데 걔는 아마 터치가 되지 않고 대신에 USB 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서로 좀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터치가 안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이게 덱스가 되면서 노트북처럼 쓸 수 있게 나오는 제품이긴 하지만 앱들이 모두 다 그거 그러니까 이 키보드나 트랙패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앱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앱은 스마트폰으로 터치로 사용하는 거를 감안해서 만든 앱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모두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드물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트랙패드에 혹은 마우스에 클릭이 먹지 않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있을 때는 무조건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터치가 무조건 돼야만 덱스 기능을 100% 쓸 수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HDMI, 한쪽은 미니 HDMI, 한쪽은 일반 HDMI 포트로 되어 있는 선이고요. 이 선 포함해서 필요한 선들은 모두 그리고 충전기까지
완벽하게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따로 뭐 구매하실 거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더 뭐 추가해서 쓸만한 것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발열 없이 무릎 위에 놓고 스마트폰을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 노트북에서 사실 요새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컴퓨터에서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만약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어거지긴 하겠지만 원격 프로그램을 깔아서 팀뷰어나 이런 걸 깔아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접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속도도 느리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이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그렇게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저처럼 되게 가볍게 무릎 위에 놓고서는 TV를 보면서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고 싶다. 좀 큰 화면에서 라고 하면 충분히 선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요새 저가형 잘 나오는 AMD 노트북 구매하게 되면 조금만 돈 더 쓰면 사용할 수 있고 이 MMC를 쓰는 윈도우 10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도 되게 저렴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윈도우 10까지 포함해서 그런 제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이 제품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만듦새 마감 품질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발열이 다 나지 이에서는 전혀 발열이나 소음이 없다는 거.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혹시 물론 쓰셔야 되는 경우에도 되게 도움될 것 같고요.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요새 웹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컴퓨터를 쓸 필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앱으로 동영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아예 훨씬 더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발열 전혀 느끼지 않고 그리고 핸드폰이 엄청 고가인데 어떻게 보면 노트북보다 훨씬 비싼 거잖아요. 노트북 싸게 사면은 5, 6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이 핸드폰은 뭐 100만 원 넘고 막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그냥 어떻게 보면 전화 받고 하는 데만 쓰지 않고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다운되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약간 여전히 가격 대비해서는 매니악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쓸데는 없는 하지만 쓸데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쓸모 있는 제품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 산 쓸모없는 쓸데없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쓸모있고 쓸데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상 KT 플립북 간단한 사용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